결혼 준비하면서 가장 무서웠던 건 웨딩홀도 예단도 아니었어요. 바로 부모님의 노후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연이라고 해요. 올해 32,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죠. 다들 결혼 준비하면 뭐가 제일 힘들다고 하세요? 스드메? 예단? 혼수? 물론 그것들도 만만치 않았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정말 잠 못 이루게 만드는 게 따로 있었답니다. 바로 부모님이었어요. 지난주 일요일이었어요. 예비신랑 준호 씨네 집에서 양가 상견례를 했거든요. 강남에 있는 한정식집이었는데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었어요. 근데 저는 음식 맛이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준호 씨 어머니께서 우아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명품 한복에 고급스러운 액세서리까지 정말 품이 있으신 분이셨죠. 저희야말로요. 딸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가 어색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엄마의 옷매무새를 고치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준호 씨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출신이세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연금도 많이 받으시고 강남의 아파트도 여러 채 갖고 계시대요. 반면에 우리 부모님은 아버지는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세요. 인천의 오래된 주택가에 있는 그냥 동네 슈퍼마켓이요. 어머니는 파트타임으로 마트에서 일하시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학자금 대출받아서 겨우겨우 졸업했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연아, 너무 좋은 집안이다. 네가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겠구나.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엄마는 제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시는데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안 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나는 시댁 식구들한테 잘 보이려고 신경 쓰면서 정작 우리 부모님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거지? 아버지는 올해 65세, 어머니는 62세예요. 건강하실 때는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편찮으시기라도 하면 어떡하죠? 가게 운영도 못 하시게 되고 엄마 파트타임도 그만두셔야 하고 국민연금? 아버지 혼자 받으시는 것뿐이고 그것도 한 달에 40만 원 정도예요. 이걸로 어떻게 두 분이 생활하세요? 내가 매달 돈을 드려야 하나? 근데 솔직히 걱정되는 게 저도 결혼하면 돈 들어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아이도 낳아야 하고 육아 비용에 교육비에 그리고 준호 씨네는 워낙 여유 있는 집안이니까 저도 그에 맞춰서 생활 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부모님한테 드릴 여유가 있을까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들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월요일. 회사에 출근했는데 집중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중견 건설회사의 홍보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날은 신규 아파트 홍보 자료를 만들어야 했는데 자꾸 딴 생각만 나는 거예요. 서연 씨, 괜찮아요? 안색이 안 좋은데. 옆자리 동료 미진 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거짓말이었죠. 피곤한 게 아니라 걱정돼서 미칠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에 미진 언니랑 회사 근처 카페에 갔어요. 평소에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먹는데 그날은 왠지 언니랑 얘기하고 싶었어요. 언니, 저 고민이 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홀짝이며 말을 꺼냈죠. 무슨 고민인데? 결혼 준비 때문에? 그것도 있는데 부모님 노후 때문에 고민이에요. 그렇게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준호 씨네 집안 얘기, 우리 부모님 형편 얘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얘기까지 미진 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어요. 나도 그 고민 엄청 했어. 우리 부모님도 연금이 많지 않으셔서. 그럼 언니는 어떻게 하세요? 나는 매달 얼마씩 드리고 있어. 근데 솔직히 빠듯하지. 우리 애들 키우는 것도 만만치 않고. 미진 언니는
결혼한 지 5년 됐고 아이가 둘이에요. 그치?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나중에 우리도 애 낳으면 여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서연아, 너희 부모님 집은 있으시잖아? 네, 인천에 작은 주택이 있어요. 아버지가 젊었을 때 장만하신 거예요. 그럼 혹시 주택연금 같은 거 알아보셨어? 주택연금이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집을 담보로 해서 매달 연금을 받는 거야? 영모기지론이라고도 하고 우리 시어머니가 그거 받으시거든. 꽤 괜찮으시더라고. 그게 어떻게 되는 건데요? 자세한 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거래.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대. 나중에 돌아가시면 집으로 정산하는 거고. 주택연금.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처음 들어봐요. 있지. 요즘 많이 활용하는 것 같던데. 검색해봐.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가면 자세히 나올 거야. 네, 알아볼게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언니. 그날 오후 내내 주택연금 생각만 했어요. 업무는 손에 안 잡히고 자꾸 검색해보고 싶은 마음만 들더라고요.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달려왔어요. 노트북을 켜고 주택연금을 검색했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가 나왔어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생각보다 정보가 많더라고요. 주택연금이란? 만 55, 세 이상. 어르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보증의 금융상품입니다. 55세. 우리 부모님 나이면 가능하겠네요. 더 읽어봤어요. 집에 계속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셔도 남은 배우자가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중에는 집을 팔 수 없지만 평생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 부모님한테 딱 맞는 거 아냐? 시뮬레이션 페이지로 들어가 봤어요. 우리 집 정보를 대충 입력해봤죠. 인천 소재 단독주택, 시세 3억 원 정도. 아버지 나이 65세, 어머니 나이 62세. 계산 버튼을 눌렀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매달 약 8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80만 원. 국민연금 40만 원에 이걸 더하면 한 달에 120만 원이에요. 두 분이서 생활하시기에 빠듯하긴 하겠지만 훨씬 나아지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거 집을 담보로 한다는 게 괜찮은 건가?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냐?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에 미진 언니를 다시 만났어요. 언니, 어제 주택연금 알아봤어요. 오, 그래? 어때? 좋은 것 같긴 한데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혹시 언니 시어머니께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래, 내가 한번 물어볼게. 시간 되시면 만나보시래? 네, 그러면 정말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미진 언니 시어머니 김숙희 여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토요일 오후 언니네 집에서 만났어요. 김 여사님은 70세 정도 되셨는데 정말 건강하고 활기차 보이셨어요. 어머, 결혼 준비하는 예쁜 신부감이 왜 이런 걸 궁금해하세요? 부모님 노후가 걱정돼서요. 주택연금이 괜찮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받아보신 분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요? 참 기특하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 노후까지 신경 쓰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김 여사님이 따뜻하게 웃으셨어요. 저희는 5년 전부터 받고 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살게 됐는데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주택연금을 신청했죠. 어떠세요? 만족하시나요? 아주 만족해요. 매달 100만 원 정도 받는데 국민연금이랑 합치니까 생활하기 충분하더라고요. 무엇보다 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게 좋아요. 혹시 나중에 돌아가시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조심스러운 질문이었는데 김 여사님은 태연하게 대답하셨어요. 그때 가서 정산하는 거죠. 집값이랑 받은 연금액을 비교해서 집값이 더 높으면 차액을 자식들한테 주고 연금액이 더 많으면 그냥 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국가에서 보증하는 거니까 빚이 남아서 자식들한테 가는 일은 없대요. 아, 그렇군요. 우리 집은 시세가 5억 정도 되는데 제가 오래오래 살면 그것보다 많이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뭐 어때요? 자식들한테 빚 안 남기고 내가 편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김 여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신청하기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처음엔 복잡해 보였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화하니까 친절하게 다 알려주더라고요. 상담사가 집으로 방문도 해주고 서류 준비하는 것도 도와주고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이거 부모님한테 말씀드려봐야겠다. 근데 어떻게 말씀드리지? 갑자기 주택연금 얘기를 꺼내면 부모님이 당황하시지 않을까? 그날 밤 부모님께 전화드렸어요. 엄마, 나 연아야. 연아.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요. 아빠도 계시지? 응, 아빠도 계셔. 무슨 일인데? 아니에요. 그냥 뵙고 싶어서요. 맛있는 거 해주세요. 그래, 알았어. 조심해서 와라. 전화를 끊고 나니까 떨리더라고요. 이번 주말에 꼭 말씀드려야지. 주말이 됐어요. 인천에 있는 부모님 댁으로 향하는 전철 안에서 저는 계속 연습했어요. 엄마, 아빠, 제가 좋은 정보를 알게 됐는데요. 아니, 너무 딱딱한가? 엄마, 요즘 노후 준비 많이 하시죠?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이상한데? 머릿속으로 수십 번을 연습했지만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인천역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어요. 오래된 주택가, 익숙한 골목길. 어렸을 때부터 뛰어놀던 곳이에요. 다녀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엄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머, 우리 딸, 어서 와. 배고프지?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떡볶이 해놨어. 와, 진짜요? 오랜만에 엄마 떡볶이 먹네요. 아버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아빠, 저 왔어요. 왔니? 건강하지? 네, 저 괜찮아요. 가족끼리 오손도손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표 떡볶이는 역시 최고예요. 시판 떡볶이랑은 비교도 안 되게 맛있죠. 준호 씨는 잘 지내? 엄마가 물어보셨어요. 네, 잘 지내요. 요즘 바빠서 자주 못 봐요.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다. 너 고생 안 하고 살 것 같아서 엄마는 마음이 놓여. 또 그 말씀이에요. 엄마는 항상 제 걱정만 하시죠. 엄마 아빠도 걱정 좀 하셔야죠. 우리는 뭐 우리끼리 알아서 살아. 너 걱정 마. 아버지가 무뚝뚝하게 말씀하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언제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됐어요. 지금? 아니면 좀 있다가? 결국 거실에 다 같이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말을 꺼냈어요. 엄마, 아빠, 제가 요즘 알게 된 게 있는데요. 뭔데? 주택연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엄마와 아버지가 서로 눈빛을 교환하시더니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그거 집을 은행에 맡기고 돈 받는 거 아니냐? 네, 맞아요. 근데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대요. 엄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런 거 안 해. 우리 집 네 주려고 아껴둔 건데. 엄마, 제가 집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편하게 사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괜찮아. 국민연금도 나오고 가게도 있고. 걱정 마. 아버지도 거들었어요. 연아야, 네 마음은 고맙다. 근데 우리는 아직 팔팔해. 그런 거 필요 없어. 예상했던 반응이에요. 부모님 세대는
집을 담보로 한다는 것 자체를 꺼려 하시거든요. 아빠, 근데 만약에 몸이 안 좋아지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가게 운영도 못 하시게 되고,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 엄마, 지금 파트타임 하시잖아요. 힘드시죠? 괜찮아. 돈도 벌고, 사람들도 만나고, 나쁘지 않아. 대화가 진전이 없었어요. 부모님은 완전히 거부 모드셨죠. 부모님, 그냥 한번 알아보기만 해보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상담도 해준대요. 손해볼 것 없잖아요. 연아야, 너 결혼 준비 때문에 바쁠 텐데 왜 이런 걸 신경 써?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단호해지셨어요. 더 이상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괜히 분위기만 이상해질 것 같았죠. 네, 알겠어요. 그날 밤 제 옛날 방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에 붙어있는 오래된 야광별 스티커들이 보이더라고요.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해야 하지? 생각해보니까 부모님 입장도 이해가 돼요. 평생 모아서 장만한 집인데 그걸 담보로 맡긴다는 게 쉽지 않으시겠죠. 게다가 저한테 물려주고 싶으신 마음도 있으실 테고요. 하지만 저는 집보다 부모님이 편하게 사시는 게 더 중요한데 말이에요. 월요일 회사에 출근해서 미진 언니한테 얘기했어요. 언니, 주말에 부모님한테 주택연금 얘기했는데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시어머니도 처음엔 거부하셨대. 근데 자식들이 계속 설득해서 결국 하신 거래. 어떻게 설득하신 거예요? 구체적인 숫자를 보여드렸대.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걸로 생활비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런 걸 정리해서 보여드리니까 마음이 바뀌셨대. 아, 그렇게 해야 하나. 그리고 전문 상담사가 직접 설명해주는 것도 도움이 됐대. 자식이 설명하는 것보다 전문가가 설명하니까 더 신뢰가 가신 것 같아. 그럼 저도 상담 신청을 해볼까요? 그래, 해봐. 손해볼 건 없잖아. 점심시간에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담 신청을 했어요. 이틀 뒤에 상담사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 박민수 상담사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주택연금 상담 신청하셨다고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부모님 댁이 인천에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부모님 연세는 어떻게 되시나요? 아버지가 65세, 어머니가 62세세요. 네, 주택연금 가입 조건에 해당되시네요. 혹시 집 시세는 얼마 정도 되시나요? 3억 원 정도라고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대략 계산해보면 매달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겠네요. 네. 국민연금이랑 합치시면 생활하시기에 충분하실 거예요. 혹시 부모님과 함께 상담받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직접 방문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부모님이 아직 좀 망설이세요. 그러시군요. 많은 분들이 처음엔 그러세요. 제가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 그걸 보시고 다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까 박민수 상담사님이 이메일로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주택연금 안내 책자랑 시뮬레이션 결과, 자주 묻는 질문들, 자료를 프린트해서 파일에 정리했어요. 이번 주말에 다시 부모님께 드려봐야겠어요. 목요일 저녁 준호 씨와 웨딩홀 계약하러 갔어요. 강남에 있는 고급스러운 웨딩홀이었는데 준호 씨 부모님이 추천하신 곳이었어요. 여기 어때? 마음에 들어? 준호 씨가 물어봤어요. 좋은데 좀 비싸지 않아? 괜찮아.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신대. 그래도 준호 씨는 늘 이렇게 여유로워요. 부모님이 든든하게 뒤를 받쳐주시니까요.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든든한 딸이 되고 있는 걸까?
준호 씨네 부모님은 아들 결혼식 비용을 지원해 주시는데 저는 우리 부모님한테 아무것도 해드리는 게 없잖아요. 준호야, 내가 부모님 노후 걱정돼서 주택연금 알아보고 있거든. 주택연금? 그게 뭔데? 준호 씨는 주택연금이 뭔지도 모르더라고요. 당연하죠. 준호 씨 부모님은 그런 거 필요 없으실 테니까 간단히 설명해줬어요. 아, 그런 게 있구나. 좋은 제도네. 근데 네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야? 아직은 좀 망설이세요. 그럼 천천히 생각해 보시라고 해. 급할 건 없잖아. 준호 씨는 이렇게 담담해요. 나쁜 건 아닌데 왠지 제 절박함을 이해 못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토요일 다시 인천 집으로 갔어요. 이번엔 프린트한 자료를 들고요. 엄마! 저 또 왔어요. 어머, 이번 주에도 왔네?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요. 점심을 먹고 나서 조심스럽게 자료를 꺼냈어요. 엄마, 아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주택연금인데요. 제가 자료 좀 준비해왔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아버지가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또 그 얘기니? 안 한다니까. 아빠, 그냥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요. 딸의 간청에 못 이기는 척하시며 자료를 받아보셨어요. 엄마와 아버지가 함께 자료를 읽으셨어요. 저는 옆에서 조마조마하게 지켜봤죠. 이거 보니까 우리 집으로 매달 80만 원 정도 받는다는 거네? 아버지가 중얼거리셨어요. 네, 그렇대요. 국민연금 40만 원이랑 합치면 한 달에 120만 원이에요. 120만 원. 엄마가 계산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거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집값이랑 받은 돈을 비교해서 정산하는 거래요. 만약에 집값이 더 높으면 차액을 저한테 주는 거고 받은 돈이 더 많으면 그냥 집으로 끝나는 거래요. 근데 국가에서 보증하니까 쟤한테 빚이 넘어오는 일은 없대요. 그래도 내 재산인데 엄마가 안타까워하셨어요. 엄마, 저는 집 필요 없어요. 준호 씨네 집도 있고 그것보다 엄마 아빠가 편하게 사시는 게 100만 배 중요해요. 연아야, 엄마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결혼하면 부모님한테 많이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애도 낳아야 하고 저희도 살아야 하고 그래서 걱정이에요. 부모님이 편찮으시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잠도 제대로 못 자요. 목이 메었어요. 주택연금 받으시면 제 마음도 편해질 것 같아요. 부모님도 여유 있게 사실 수 있고. 제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아버지가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알았다. 한번 상담이라도 받아보마. 정말요? 응. 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알아나 보자.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부모님 마음이 조금 움직이신 거예요. 감사해요, 아빠. 제가 상담 예약할게요. 그래 해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바로 박민수 상담사님께 전화드렸어요. 상담사님, 저 서연이에요. 부모님이 상담받아 보시겠대요. 아, 그러세요? 다행이네요. 언제 시간 되시나요? 다음 주 토요일 오후에 가능하실까요? 네, 가능합니다. 부모님 댁 주소 알려주세요. 주소를 알려드리고 상담 약속을 잡았어요. 이제 조금씩 풀리는 건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저는 아침 일찍 인천으로 향했어요. 오후 2시에 박민수 상담사님이 오시기로 했거든요. 부모님 댁에 도착하니까 엄마가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고 계셨어요. 엄마, 손님 오시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청소해요? 그래도 전문가가 오시는데 집이 지저분하면 안 되지. 귀여운 우리 엄마. 아버지는 평소와 다르게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으셨더라고요. 아빠, 멋지시다. 별말을 다 하네. 무뚝뚝하게 말씀하시지만 귀가 살짝 빨개지신 게 보였어요. 2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 박민수입니다. 박민수 상담사님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성이셨어요. 가방에서 노트북이랑 서류들을 꺼내셨죠. 어르신 안녕하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박 상담사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주택연금은 정부가 보증하는 안전한 금융상품입니다. 어르신들이 평생 살아오신 집에서 계속 거주하시면서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죠.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시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어르신 댁의 경우 집 시세가 3억 원이고 연세가 65세, 62세시니까 대략 매달 85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질문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죽으면 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좋은 질문이십니다. 두 분 모두 돌아가신 후에 집을 매각해서 정산하게 됩니다. 만약 집값이 받으신 연금 총액보다 높으면 차액은 상속인께 지급됩니다. 반대로 받으신 연금이 더 많아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국가 보증의 핵심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셔도 남은 배우자께서 계속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장점이죠. 엄마가 물어보셨어요. 집을 팔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연금을 받으시는 동안에는 집을 팔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시면 중도 해지도 가능합니다. 그 경우 받으셨던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시면 됩니다. 박 상담사님의 설명은 정말 자세하고 이해하기 쉬웠어요. 부모님도 점점 고개를 끄덕이시며 들으셨죠. 그리고 이건 중요한 부분인데요. 주택연금은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납부에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신 돈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1시간 정도 상담이 진행됐어요. 박 상담사님은 부모님의 모든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해 주셨죠. 자, 그럼 신청하시려면 필요한 서류를 말씀드릴게요. 신분증, 등본, 건강보험증, 가족관계 증명서. 이 정도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아버지가 엄마를 보셨어요. 엄마도 아버지를 보셨고요. 두 분이 눈빛으로 대화를 나누시는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결정하셨습니다. 제가 서류 준비하시는 것도 도와드릴게요. 박 상담사님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상담사님이 돌아가신 후 저희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아빠, 감사해요. 뭐가 고마워. 네가 그렇게 걱정하는데. 부모가 마음이 약해지지.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나도 요즘 걱정이 많았어. 가게 운영도 예전 같지 않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이제 60 넘으니까 확실히 힘들더라고. 아버지가 처음으로 속마음을 말씀하셨어요. 주택연금 받으면 좀 여유가 생기겠지. 가게도 무리해서 안 해도 되고. 아빠, 건강 챙기면서 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래, 알았다. 그날 저녁, 세 식구가 오랜만에 외식을 했어요. 동네 갈비집에서 맛있는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죠. 준호 씨한테도 고맙다고 전해. 좋은 사람 만나서 우리도 마음 편해. 네, 전할게요. 결혼하고 나서도 자주 와라. 우리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당연하죠. 자주 올게요. 마음이 정말 가벼웠어요. 뭔가 큰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달까요? 2주일 후 부모님은 필요한 서류를 다 준비하셨어요. 박 상담사님의 도움으로 신청 절차를 진행했죠. 한 달 후 주택연금 승인이 났어요. 다음 달부터 매달 85만 원씩 입금되기 시작할 거래요. 연아야, 승인 났대. 엄마가 신나서 전화하셨어요. 진짜요? 축하해요, 엄마. 다음 달부터 돈 들어온대.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다. 엄마 목소리가 정말 밝아지셨어요. 엄마, 그 돈으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여행도 다니세요. 여행까지는 아무튼 고마워, 연아야. 네가 이런 거 알아봐줘서. 제가 뭘요? 엄마 아빠가 편하게 사시는 게
저도 행복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죠. 준호 씨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우리 부모님 주택연금 승인 났어.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축하해. 오늘 저녁에 축하한다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좋아. 그날 저녁, 준호 씨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 갔어요. 축하해, 서연아. 네가 정말 효녀다. 준호 씨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어요. 효녀까지는 그냥 당연한 거 한 거지.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 노후를 걱정만 하지. 실제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너 정말 대단해. 준호 씨의 칭찬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 좀 더 잘해야겠다. 너 보면서 많이 배워. 우리 결혼하면 양가 부모님 다 잘 모시자. 그래, 그러자. 와인잔을 부딪혔어요. 다음 달 부모님 통장에 첫 연금이 입금됐어요. 연아야, 돈 들어왔어. 아버지가 직접 전화하셨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신나서 전화하신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진짜요? 축하드려요. 85만 원 딱 들어왔어. 신기하네, 정말. 이제 매달 들어올 거예요. 국민연금이랑 합치면 120만 원 넘으시죠? 그렇지. 이 정도면 가게도 무리 안 하고 할 수 있겠어. 아버지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아빠, 몸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야지. 너 결혼식도 봐야 하고 손주도 봐야 하는데. 호호. 그럼요. 한 달 후 부모님 댁에 놀러 갔어요. 거실 분위기가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어머, 소파 새로 사셨어요? 헌 거 오래돼서 바꿨어. 주택연금 받으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더라고. 엄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좋네요. 앉아보니까 푹 쉬네요. 그치? 아빠 허리 안 좋으신데 이거 사니까 좋아하시더라.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예전보다 음식이 훨씬 풍성했어요. 엄마, 장 많이 보셨네요? 이제 좀 여유가 생기니까 먹고 싶은 거 사 먹게 되더라. 전에는 가격 보고 포기했는데 엄마 얼굴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저녁 먹으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연아야, 나 요즘 가게 시간 줄였어. 정말요? 전에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했는데 이제는 9시에 열어서 저녁 8시에 닫아. 주택연금 받으니까 매출 조금 줄어도 괜찮더라고. 잘하셨어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엄마도 파트타임 시간 줄였어. 주 5일에서 주 3일로. 엄마도 덧붙이셨어요. 이제 좀 사는 것 같아. 돈 때문에 쪼들리지 않고. 부모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내가 잘한 거구나. 석 달 후 제 결혼식에 있었어요. 준비하면서 정말 바빴지만 마음만은 편했어요. 부모님 노후 걱정을 덜었으니까요. 결혼식 날 부모님이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엄마는 고급스러운 한복을 새로 맞추셨고 아버지도 멋진 양복을 입으셨죠. 엄마, 정말 예쁘세요. 너 덕분에 이런 옷도 입어보네. 주택연금 받으니까 여유가 생기더라. 식장에서 저를 바라보시는 부모님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잘 살아라, 연아야. 네, 엄마. 저 행복할게요. 엄마 아빠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 우리 손주 보려면 오래 살아야지. 식이 끝나고 피로연에서 미진 언니를 만났어요. 서연아, 축하해. 정말 예쁘다. 고마워요, 언니. 언니 덕분에 주택연금 알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별말을 다 잘 돼서 나도 기뻐.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세요. 생활이 많이 여유로워지셨대요. 그럼 됐다. 그게 최고지. 신혼여행 다녀와서 새 보금자리에서 생활을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부모님께 전화드렸고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찾아뵀어요. 갈 때마다 부모님은 더 건강해 보이셨어요.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까 스트레스가 줄어드신 거죠. 연아야,
엄마 아빠가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 간대. 어느 날 엄마가 신나서 말씀하셨어요. 진짜요? 좋다! 주택연금 받고 나서 처음 가는 여행이야. 30년 만에 가보는 거래. 잘 다녀오세요. 사진 많이 찍어 오시고요. 그래, 알았어. 부모님의 제주도 여행 사진을 받아봤을 때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한라산 앞에서 찍은 사진, 바다 배경으로 찍은 사진, 두 분 모두 환하게 웃고 계셨죠. 아, 이래서 주택연금이 필요했구나.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노후를 걱정 없이 즐기실 수 있게 해주는 거였죠. 1년 후 제가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부모님이 정말 기뻐하셨어요. 손주다! 우리 손주! 엄마가 전화기 너머로 소리 지르셨어요. 네, 내년 봄에 태어날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가. 건강하게 나아야 한다. 엄마가 미역국 많이 끓여줄게. 네, 엄마. 연아야. 아기 용품 사는 거 엄마가 도와줄게. 주택연금 받으니까 여유 있어. 괜찮아요, 엄마. 우리가 살게요. 아니야. 손주한테 할머니가 해줘야지. 엄마의 목소리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아기가 태어난 후 부모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손주를 봐주셨어요. 우리 아가 할머니가 왔어. 엄마가 아기를 안으시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손주 보는데 무슨 무리야. 이래서 오래 살아야 하는구나. 아버지도 손주를 보시며 흐뭇해 하셨어요. 연아야, 네가 주택연금 알려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여유롭게 손주도 보고 정말 고맙다. 아빠, 제가 뭐를요. 저도 행복해요. 우리가 너한테 많이 못해줬는데 네가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니? 아버지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빠, 저 부모님 딸이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세 식구가 손주를 가운데 두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날 밤 준호 씨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주택연금 정말 잘한 것 같아. 그러게.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좋아 보이시더라. 맞아. 경제적 여유도 생기고 손주도 편하게 봐주시고 이게 다 주택연금 덕분이야. 당신이 알아봐줘서 다행이야. 나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창밖을 보니까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게 부모님 노후였는데 이제는 걱정 없어.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알게 된 것, 미진 언니가 알려준 것, 부모님이 결정해 주신 것, 모든 게 감사했어요. 지금 부모님은 매달 안정적인 수입으로 여유롭게 생활하시고 저는 마음 편히 제 가정을 꾸려가고 있어요. 가끔 친구들한테도 주택연금 얘기를 해줘요. 너희 부모님도 한번 알아보라고 해봐. 정말 좋은 제도야. 그래? 나도 요즘 그게 고민이었는데, 특히 지분 있는데 수입이 적으신 분들한테 딱이야. 제 경험을 나누면서 한 명이라도 더 이 제도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의 노후, 그건 자식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봅니다. 엄마, 저 연아예요. 잘 지내세요? 잘 지내지. 아빠랑 내일 등산 가기로 했어. 와, 좋네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래, 너도 아기 잘 챙기고. 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전화를 끊고 나서 미소 지었어요. 부모님이 행복하시니까 저도 정말 행복해요. 주택연금.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인사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다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새해 인사드리며 올 한 해도 편안하고 따뜻한 날들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